적이 쳐들어오는데 적을 막기 위해서 어떤 진영을 치는 것만 알지 도둑을 잡을 줄은 모른다. 아니 도둑이 자기 진영에 들어온 것은 모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저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한문은 깊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또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하나의 사물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을 내서 가서 여러 가지로 사물을 보라. 여러 가지로 해석해서 거기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보죠. 조주, 노인, 선영, 투영, 겁세직입니다. 그러니까 조주, 노인은 선영, 잘 씁니다. 잘 사용하는 거죠. 뭘 잘 사용하냐. 그 진영을 잘 훔치고 요새에 겁주는 거, 그 기라는 거는 기량 아니면 뭐 그분의 어떤 지혜 또 뭐 그분의 어떤 능력 그런 어떤 기계 그 다 들어가겠죠. 이게 뭐 엔진 우리가 심기일전이라 하잖아요. 마음의 기 결국 어떤 에너지 어떤 마음의 어떤 작용 그걸 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은 그 진영을 훔치고 그 진영에 겁을 주는 걸 잘 하지만 그 다음에 볼까요? 우차 무대인상 또한 동시에 그렇게 하지만 대인의 상이 없다. 이 대인은 위대한 사람이죠. 큰 사람인데 어른이라고 쓰기도 하기도 이 대인의 상은 어떤 작용이 없다. 그 할머니에게 겁을 주고 그 할머니의 어떤 그 모든 걸 뺏었기는 한데 할머니를 구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검점장례죠. 검점장례. 눈이 안 보이네.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자, 점검에 가져오면 이구유과입니다. 둘 다 허물이 있다. 결국 뭐겠어요? 다 허물이 있죠. 노파에도 허물이 있고, 스님에게 조주스님도 허물이 있고, 또 뭐죠? 그 전에 이제 당한 스님도 허물이 있고, 다 허물이 있겠죠. 그래서 둘 다는. 그래서 주간객관이니까 모든 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하는 것은 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불이 다르지도 않고, 또 많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용법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결국은 조주심도 허물이 있고 노파도 허물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차도 나리 시조주 간파 파자천 차도 그럼 잠시 한번 말해보자. 자, 또 말해보자. 그러면 나리 어디가 시조주 간파 파자천입니까? 조주심이 할머니를 갖다 간파한 곳인가? 할머니에 대해서 알아낸 것인가? 그런 뜻이겠죠. 어떻게 시험해 본 것인가?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개성으로 이르되 문기일반 다벽상사 반리유사 니중유자 참 멋있어요. 물음이 이미 같다. 답 또한 비슷하다. 밥 속에 모래가 있다. 진흙 속에 가시가 있다. 물음이 똑같아요. 그 전에 깨닫지 못한 스님들 공부는 했지만 많이 당한 스님 할머니에게 그죠? 조주스님 똑같이 얘기했죠. 오대상 어느 쪽으로 갑니까? 똑같이 했잖아요. 근데 할머니의 답 또한 비슷한 거예요. 맥짓거 똑바로 가세요. 똑바로 가세요. 근데 밥 속에 모래가 있어요. 진흙 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조주심도 뛰어나고 할머니도 뛰어나고 그 스님도 뛰어나죠. 다 인연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쉽게 무문 스님이 이렇게 평을 하고 개성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 우리에게 진짜 더 유용한 자료죠. 저는 이걸 보고 이 시대에 맞는 우리 어떤 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 맞게 제가 불자들에게 맞게
너무 추상적이 아니고 신비적인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저는 살아있는 공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잘 하시죠. 그렇지만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살려서 또 상대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 대인의 상이 없다 했죠. 대인상. 조수스님이 그 할머니가 어느 정도인가 다 알았는데 할머니를 구시하지 못했으니까 대인상이 없다. 이 얘기한 거죠. 그죠? 다시 처음으로 가보죠. 끝까지 하시고. 사실 이제 조주 간파의 어떤 공안을 정리하면 어느 스님이 이제 오대산에 가서 수행하려고 가다가 길을 헤맸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모르겠다. 근데 할머니 계시니까 할머니 오대산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여쭙죠. 할머니가 딱 보더니 시험한 거겠죠. 그 할머니가 공부를 많이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똑바로 가세요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시 주춤거렸단 말입니다. 재라는 것은 잠시 그러거든요. 거기 있죠. 위에서 승재행 삼오보 승려는 곧길 했는데 여기서 잠시 제자는 잠시 있다가는 뜻입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곧 삼오보 갔다 간다 이런 뜻이죠. 똑바로 가는데 똑바로 가기가 뭐하니까 주저거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똑바로 가세요. 똑바로 길이 나 있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 상황 설정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조롱하잖아 뒤에서. 아이고 저 스님도 똑같네. 별반 다를 게 없어. 공부 안 했구나 하겠죠. 그러다 이제 그 할머니 조롱하는 걸 듣고 이제 조주스님께 스승한테 가서 스님 저 이런 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알았어 기다려봐. 내가 가서 그 할머니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한번 알아보고 올게. 하고 똑같이 가서 할머니 오대산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맥짓거 똑바로 가세요 했죠. 조주스님도 똑바로 갔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무문스님의 말이 재밌어요. 할머니는 1페이지 맨 밑에 무문 평한 거 있죠? 그 할머니는 자기 진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게 진영이 있잖아요. 이거, 뭐, 우리 군대, 상대 군대, 그 진영이 있는데, 그 산가지를 가지고 장막 치는 거, 말하자면 이제 벽을 치는 것은 알고, 적이 스며들어오는 거, 적이 침투하는 거, 적을 잡을 줄 모른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결국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주스님도 마찬가지로, 조주스님도 그 요새를 훔치고 요새에 겁을 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대리상이 없다 했잖아. 이 페이지에. 똑같죠? 할머니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조주스님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그런 뜻이겠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 보면, 점검해 보니까 둘 다 허물이 있다. 할머니도 허물이 있고, 조주스님도 허물이 있다. 이게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 이게 반어법입니다. 야, 잠시 바라보자. 할머니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조주스님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데, 야, 니 말아봐. 조주스님이 할머니 어디를 간파한 곳이야? 마지막 다 이렇게 그냥 예리한 비수를 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송으로 보세요. 무릎이 똑같다는 거야. 그 전에 스님하고 조주스님하고. 근데 할머니도 그 전에 스님하고 조주스님하고 답이 똑같아요. 근데 조주스님의 답은 밥 속에 모래가 있고 진흙 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겠죠 이게. 이런 걸 그냥 간과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신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스님이 너무 많아요. 일반 불자들도 뭐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어렵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 똑같아.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보고 과연 이게 무슨 신 하나 까먹은 소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를 보시면 안 되겠죠. 물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려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대대로 내려져 왔겠어요? 다 인정을 하고 이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이걸 갖다가 어떤 본보기로 보여주셨겠어요. 기쁜 뜻이 있으니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별볼로 없으면 내려주겠습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왜? 자기도 업을 짓는 건데. 틀림없이 나뿐만 아니라 밑에 후배들도 이걸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으로. 그래서 선사들은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선사들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는 말해야 되고 말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제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둘이에요. 하나는 공, 하나는 색, 하나는 현상, 하나는 진실, 하나는 세간, 하나는 출세간. 둘이죠. 양 갈래길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까 헤매고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똑바로 가라 했어요. 똑바로 가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진리대로 가라. 현상, 진리, 공색 나누지 말고 진리대로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할머니 공부가 작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왜? 앞에 공부가 조금 덜 된 스님의 답하고, 좋은 스님의 답하고 똑같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요즘엔 없을 거예요. 요즘에도 간혹 가다 보면 시골에 허수아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허수아비에 이제 활을 이렇게 쏜 걸 달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허수아비는 뭐예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허수아비는 잡새들, 참새나 어떤 날짐승들을 이렇게 몰아내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세워놨잖아요. 죽은 거 같지 않습니까? 그냥 할머니가 죽은 거 아니겠나. 공부를 했는데 그게 그냥 죽은 것밖에 작용이 없다는 거죠. 죽은 공이기 때문에 작용이 똑같은 거죠. 허수아비 또 보세요. 일단 이쪽으로 하면서 활을 쏘고 있는데 그럼 이쪽에 오는 새만 잡을 수 있어. 그죠? 뒤에서 오는 새, 옆에서 오는 새는 절대 돌리지 못해. 그러니까 대기설법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는 정형화된 답만 갖고 있어요. 죽은 공만 갖고 있다고. 제가 계속 요즘에 정전, 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게 정전된 상태예요. 정전된 상태만 있으니까 살아있는 답이 나오지 않아. 이 사람한테는 A를 얘기하고 저 사람은 B를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C를 얘기하니까 똑바로만 가. 진리대로만 가.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헤맬 때가 있어요. 헤맬 때는 어제도 우리 초하루 때 보살님 오셔가지고 스님한테 이거 좀 물어봐라 저거 좀 물어봐라 한대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전바지한테 물어보면 될 거를 왜 나한테 와서 그걸 물어보겠어. 우리 스님은 공부하는 스님이라 그런 거 안 한다. 난 또 해줘요. 그런 건. 그렇다고 사주 보는 건 아니야. 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건 답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왜? 욕심이 없으니까. 네, 잘 보세요. 우리가 양쪽을 놓고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여기서 볼 때. 근데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참 헤맬 때가 이 경우 아니겠는가. 일단 얼른 가겠어요. 똑바로 가라는데. 야, 참 난감합니다. 한쪽은 진리고 한쪽은 세속이에요. 어느 줄로 하겠어요? 진리로 가라 그거죠. 근데 양분된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진리로 가라는데 이게 결국 뭐예요? 그 선생님도 똑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